안녕하십니까. 10월 셋째 주 유니뉴스입니다. 지난 1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통일준비위원회 2차 회의가 청와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 내 생활 인프라 개선, 평화통일 헌장 제정, 비무장지대 내 세계 생태평화 공원 조성 등 분과의별로 논의해온 다양한 통일준비 과제가 제시됐습니다. 박 대통령은 국민들이 긴장 완화를 체감하고 남북한이 평화의 관행을 쌓아갈 수 있는 실행 계획이 필요하다며 통일준비위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5.24 문제와 관련해 남북한 당국이 만나 책임 있는 자세로 진정성 있는 대화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필요하다는 말이 있듯이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대화가 지속되어야 합니다. 고위급 접촉을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지금 핫 이슈인 5.24 문제 등도 남북한 당국이 만나서 책임 있는 자세로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눠 풀어가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통일준비위원회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통일에 대한 국민의 의지를 결집하는 역할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동안의 분단의 역사를 접고 진정한 통일을 이루려면 남북관계를 정략적이거나 정치적인 문제로 끌고 가거나 이용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진정성 있는 통일 준비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길이 되어야 하고 북한 주민의 삶을 돕는 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천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남북 고위급 인사가 만난 데 이어 남북 군사당국자 간 비공개 접촉을 가졌습니다. 유재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김영철 국방위원회 서기실 책임자가 수석 대표로 나선 이번 남북 군사당국자 간 회담에서 서해 북방 한계선과 대북전단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남측은 북의 NLL 존중 및 준수를 요구하고 민간단체 풍선 날리기와 언론을 통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북측은 북이 주장하는 서해 경비 개선 내 남측 함정의 진입 금지와 민간 대북전단 살포 중단, 그리고 언론을 포함한 비방 및 중상을 중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3년 8개월 만에 이뤄진 이날 회담은 상호 간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접촉이 끝났습니다. 한편 정부는 오는 30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제2차 고위급 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앞서 남북은 지난 4일 인천에서의 고위급 회담을 통해 오는 10월 말에서 11월 초 제2차 고위급 접촉을 갖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지난 15일 제267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통해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 북한 선수단 참가 관련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정부는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요청에 따라 북한 선수단 참가에 따른 소요 경비를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라 무상 지원하게 됩니다. 정확한 규모는 대회조직위원회와 한국수출입은행의 최종 정산 작업 후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15일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 고위급 회의에서 분단과 대립의 현장인 비무장지대를 지속가능한 화해와 평화의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남북한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 공원을 조성해 운영함으로써 DMZ 생태계를 더욱 건강하게 유지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접경지역 생물다양성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평화와 생물다양성 다이얼로그를 제안하며 전 세계 접경지역 보전의 경험을 공유하고 관련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5일 개성공업지구에서 바이어의 날이 개최됐습니다. 바이어의 날은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대형 유통사 및 제조 대기업 구매 담당자 10여 명을 초청해 1:1 구매 상담회를 추진한 행사입니다. 이날 행사에는 섬유봉제, 신발, 기계금속, 전기전자, 식품 등을 제조하는 18개 기업 28명의 입주기업 관계자와 롯데마트를 비롯한 8개 대형 유통사 및 대기업 등이 참여했습니다. 어떤 제품에 대한 구매 상담 중이셨나요? 저희는 이번에 공동 브랜드 시스브로라는 브랜드를 저희가 출시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주 품목이 포장재하고 식품 종류였었기 때문에 그
주로 그 두 품목을 상담을 열심히 했습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대상 기업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이런 기회가 많지 않았었는데 여기 저희 관리위원회나 또는 지원단이나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저희 참가한 업체들로서는 상당한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준비를 잘 하면 앞으로도 상당히 더 좋은 선례가 되지 않을까.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 어려운 환경에서 앞으로 이 판로 개척을 통해서 계속 우리 기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적인 이런 행사 계획이 추진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업들하고 1대1 상담을 거쳐서 또 기업들 생산 현장도 방문하고 또 이 생산 시설도 견학한 이후에 아마 이제 그 실질적인 이제 그 구매 절차로 이어질 텐데 그런 성과를 봐서 내년에도 좀 계속 이제 정기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좀 모색을 해보고 또 기업들 이런 구매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다각도 계획들을 좀 한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장애인 아시안게임에 참가하는 북한 선수단이 참가국 가운데 가장 먼저 11일 인천에 도착했습니다. 장애인 선수 9명을 포함한 29명의 선수단은 파란색 바지에 흰색 재킷을 입고 밝은 표정으로 손을 흔들며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이날 공항에는 대북장애인 지원단체 소속 60여 명이 한반도기와 북측 선수단의 방안을 환영합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이들을 환영했습니다. 15일에는 시민사회단체와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남북공동응원단이 발족되어 18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북한 선수단 참가 경기를 응원할 예정입니다. 조국평화통일협의회가 남북공동 조국평화통일기원 기도회 개최를 위해 방북했습니다. 진유한 목사 등 18명은 15일부터 나흘간 일정으로 방북하여 16일 평양 봉수교회에서 남북공동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비정치 분야의 순수 사회문화 교류는 지속 허용해왔으며 이러한 정부 방침에 따라 이번 행사를 승인했습니다. 그지 않으란 말했던 너 세상의 그 멈춰버린 시간 속에 난 잃어버린 직소처럼 날 향해 짙던 웃음을 잃은 모나리자처럼 의미 없던 시간들은 흘러만 가고 남아 내가 춤추는 한반도에 옷을 입히다라는 주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고민하던 중에 김학수 화백리라는 분을 저희가 알게 되었고요. 이분의 그림을 우리가 삽입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이분의 그림을 옷 속에 넣어서 이 춤추는 한반도에 옷을 입히다 이것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 민족이 우리의 한 동포이고 한 형제인 북녘 땅을 향한 우리 민족의 그 그리움이 아닐까. 또 그 그리움이 짙어질 때 통일의 문이 더 가까이 빨리 열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매년 10월 셋째 주 토요일은 문화의 날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오늘부터 다채로운 축제와 예술제가 시작됩니다. 남과 북이 하나가 된다면 가족들과 함께 평양에서 그리고 함경도나 평안도에서 열리는 축제에도 갈 수 있게 되겠죠. 한반도의 모든 축제를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그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유니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